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그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통신회사의 기계실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통신회사 기계실은 굉장히 그 정밀기기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1년 365일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8도 C를 기준으로 해서 늘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밖의 온도가 35도, 40도가 돼도 18도 C고 또 겨울에 밖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 18도 C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8도 C 속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한 거죠. 몇 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속된 얘기로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통신회사 워낙 큰 회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건강검진도 받고 다 해봤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상담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내린 처방이 약이 없다. 몇 날 며칠을 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그냥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뜨거운 열탕에다가 몸을 녹여라. 그 다음에 삼계탕 같은 거를 먹어서 속을 뜨겁게 이렇게 해주는 일을 반복하라. 얼마까지는 모르겠는데 날 때까지 해봐라. 왜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런 처방을 내렸냐면 그 사람은 기계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냉이 들어와 있으니까 냉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냉방병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도 몸이 냉해서 오는 거예요. 꼭 냉방병이 몸이 냉해서. 암은 더더군다나 냉이 문제입니다. 온열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열치료. 그 몸을 어떻게든 뜨겁게 따뜻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숯가마 찜질을 다니니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열 관계로 몸을 덮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몸을 차게 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몸만 따뜻하게 하면은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뭐 관절염이니 뭐 다리가 시리니 쥐가 나네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쥐가 잘 난다. 나는 뭐 겨울만 되면 뭐 아니면 여름에도 뭐 난 그 에어컨 근처에도 못 가네. 찬물 근처에도 못 가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저는 이 몸만 따뜻하게 해주면은 오늘날에 앓고 있는 질병의 반은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못 고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고치는가? 본인들이 몸을 차게 하면 나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는 모를 수도 있지만 많지만 이걸 못 고치는 이유가 습관이에요. 습관. 찬 곳에서 이렇게 몸을 굴리다가 보면은 차게 생활을 하다 보면 찬물을 마시다 보면은 찬물을 마셔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한 그 쾌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차가 벌써 밖의 온도가 34, 5도 되고 실내에 내가 있던 온도는 24, 5도 되면 한 1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도 차이가 나는 그 추운 방이죠. 차가운 방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다가 밖에 이렇게 탁 나오면은 그 10도 차이가 나는 그 열기가 훅 하고 들어옵니다. 훅 하고 들어오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 훅이라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가자마자 시동 걸면서 에어컨 틀고 또 집에 가서 시동 끄고 나서 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타고 올라오면 그때 또 차문 열고 나가면 훅 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 요새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 훅 하면 그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현관문 열면 또 훅 하니까. 요새 원격 조정해가지고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는 설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현관문 열자마자 들어가면서 또 바로 에어컨 틉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원하는 온도는 36도 5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몸은 원하는데 우리 몸의 그 모든 그 타임 테이블이나 스케줄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24호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타임 테이블, 그 몸에 메모가 되어 있는 이 메모리하고 환경 속에 있는 이 환경하고가 끊임없이 엄청난 투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하루 이틀 뭐 며칠이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삶이 유지가 되다 보면은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적응해가지고 그럼 적응하는 게 좋으냐? 적응하게 돼가지고 몸이 그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적응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질병 상태가 되는 거죠. 반질병 상태가 돼가지고 진행이 더 되면은 정말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몸을 차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냉방병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냉방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추우면 피하 지방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피하 지방이 증가되면 그게 바로 살찌는 거죠. 그 오늘날 아기를 낳고 나서 살이 찌는 여자들이 많은데 아기 낳고 나서 살이 찌는 이유는 옛날엔 아기 낳고 나면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아기 낳고 나서 몸을 팍 차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기 낳고 살이 안 빠졌네 어쩌네 하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몸을 차게 해서 생기는 병들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비만도 그렇지만 특히 암이라는 질병 같은 거는 몸을 차게 한 것이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암을 고침에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암 환자의 평균 체온이 35도씨라는 건 세계가 인정하는 체온입니다. 그럼 36도 5분하고 35도 1.5도 차이밖에 안 되지만 1.5도 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1.5도 차이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거의 8, 90%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대사 기능도 8, 90% 떨어지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냐면 정상 세포가 자라지를 못하고 비정상 세포인 암세포가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뇌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뇌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그게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이런 내 몸에 있는 나 아닌 다른 뇌가 살아가는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생충, 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세균, 세균도 내 몸에 나 아니에요. 세균도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은 나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암세포 같은 건 내 안에, 내 세포가 아닌 다른 나지 않습니까? 셀프가 아니에요, 난 셀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토로 자리 잡고 형성이 되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차게만 안 해도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냉방병을 다스리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냉방병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